생각보다 현대인들은 영양실조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샘결TV의 샘결입니다. 오랜만에 업로드합니다. 좀 바빴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문맘TV 줄리님이랑 같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네, 제가 풀 메이크업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좀 색다른 모습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함께 다이어트 해보실 분, 도전하실 분들을 모으는 100도 다이어트라는 프로젝트를 모집하는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고 내가 정말 돈을 들여서라도 이제 한번 다이어트를 끝장내 보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몸이 생각보다 많은 호르몬이 내 몸을 관장하고 있고, 특히나 밥을 먹고 대사를 작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슐린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다이어트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정도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좀 중독되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계속 해야만 해. 중독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좀 다양할 수 있겠죠. 약간 심리적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뭐 그런 마음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예뻐지고 싶고 조금 더 날씬해졌으면 좋겠고 하는 여러 가지 바람들이 투영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요건 질병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독소나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면서 그때부터는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냥 질병처럼 비만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식이를 조절하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인간승리다 라고 할 정도로 의지를 강력하게 발휘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 의학의 힘도 빌려야 하는 경우의 수도 발생을 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다이어트를 못하라고 하시는 건 그건 정말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건 병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자가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정말 강력하게 발휘하셔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 요요가 안 오고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시는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이 잘 유지가 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봤는데 안 됐다라는 말이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걸 내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이어트의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동작치유 하는 저희 그 멤버들이 있어요. 어제 아침에 그 멤버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무용 전공자예요. 현대무용 전공자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드는 친구이긴 한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살 빼는 약을 먹어봤대요. 살 빼는 약 자체가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살 빼는 약을 무려 5년씩이나 먹었대요. 물론 5년 동안 계속 꾸준히 먹은 건 아니고, 먹다가 이제 좀 살이 빠졌나 싶어서 안 먹다가 또 안 먹다가 이거를 반복하기를 5년 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래 먹었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살이 빠져서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 내성이 생겼는지 약을 먹어도 살이 빠지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더래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보통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먹었대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았대요.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조금 또 그러네? 살짝 울컥했어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압감이 그 친구한테 그런 마음을 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이게 비단 그 무용 전공을 하는 친구여서 겪은 사례일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주변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생각보다
다이어트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카복시 주사 혹시 맞아 보셨나요? 저도 예전에 이런 라인 요거 정리하려고 여기 옆구리 살이랑 그 카복시를 맞아 봤어요. 근데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게 맞고 나서 한 달인가 한 달 반 정도 되면서부터 라인이 싹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글쎄요, 한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는 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네, 물론 지금은 저는 이제 많이 다시 정리가 됐어요. 제가 어느 정도 다시 케어를 해서 다시 정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카복시 주사 맞고도 다시 원상 복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정말 괜찮아졌으면 더 이상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또다시 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중독처럼 다이어트 다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왜 드는지 근본적인 거를 여러분들하고 사실 나눠보고 싶어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식이 조절이거든요. 운동. 그런데 식이 조절을 할 때, 그러니까 식이 조절 포커싱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소량으로 먹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칼로리를 정말 막 저울로 잰 듯이 다 막 식단 일기 써가면서 그걸 내가 체크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하루에 삼시세끼를 면도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뭘 좋은 거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어요. 친구들끼리 차 마시러 가가지고 야 케이크 한 조각 먹을까 하면서 저거 먹으면 살찌는데 몰라 먹어 이러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먹을 때 사실 사람이 막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살찌는데 나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음식들을 먹으면 이게 과연 내 몸에 좋게 작용을 할까요? 왜 내가 밥을 충분히 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식을 찾게 될까? 근본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로 내가 충분히 먹었을 때 뭘 먹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음식을 왜 먹나요?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해서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펌프질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영양분이 각각의 장기로 흡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없으시겠죠? 환경이 무너졌고 땅이 무너졌고 GMO 음식이 너무 많고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아시리란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가 너무 많이 파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는 음식물을 먹어요. 칼로리만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내가 세포라고 생각을 해보고, 세포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전기적인 자극을 신호로 보내줘야 하고, 내 팔이 지금 이렇게 손가락 움직일 수 있고 머리를 움직일 수 있고 이런 모든 원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칼로리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영양제를 챙겨 먹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챙겨 먹는 거잖아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냥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그만큼 안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건강을 다루는 책에서 더 이상 환경이 무너졌고 음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만으로는 그런 영양소들을 흡수할 수 없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나 식품 영양학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하셔야 돼요. 영양소가 내 몸 안에 고스란히 잘 잡혀 있고 정상적인 부위에 가서 그 제 기능을 잘 발휘하려면 세포가 힘이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몸 안에 독소가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세포가 영양소인지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 몸 상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일단 세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얘한테 도움을 줘야겠죠. 고퀄리티의 영양소를 제대로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이어트는 실패합니다. 세포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이어트가 불가능해요.
다이어트를 하신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살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지방이 잠깐 빠져나간 거지 그 지방이 감싸고 있던 독소가 빠져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영양소를 제대로 다 넣어서 독소까지 다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다이어트가 되고 뭘 먹어도 충분함을 느끼고 이 이후에 뭔가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게 돼요. 내 세포가 생각했을 때 내 몸 안에 충분히 영양소가 많다. 내 몸의 환경이 너무 좋아. 나는 지금 그 에덴 동산에 간 것처럼 나는 풍만한 삶을 누리고 있어. 샘결이란 몸 안에서 나는 충분하게 삶을 누리고 있어 라고 세포들이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의 영양소가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의 음식물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 이상의 것을 갈구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갈구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행복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생각보다 현대인들은 영양실조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말랐다고 해서 무조건 영양실조가 아니고요. 그냥 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충분치 못하고 골고루 균형감 있게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영양실조인 거예요. 생각보다 영양실조 많아요, 여러분. 기능의학 검사 받아보시면 영양실조 상태시네요 라고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혹시나 기능의학 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영양분을 충분히 넣으면서 하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좀 물어보실 게 있다고 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또는 댓글에 남겨주시기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 연락처를 제가 남겨놓을게요.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어떠셨나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영양이 무엇인지, 내 몸의 세포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것인지, 세포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겠죠. 즐겁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해 보고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소중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축복받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